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좀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가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빠숑 세상 작사기에서는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따로 얘기한 게 없다라고 해가지고 잘 됐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거든요. 그때쯤 나왔을 때 저희가 공개 방송 그게 방송에 나가갖고요. 한 2주 동안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차피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아마 기사에서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네. 제가 국토부 원문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엄청 두꺼워요. 이게 뭐 이렇게 자잘한 게 많아 했었고,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Q&A 자료가 자료도 또 있어. 이만큼 또 있어. 또 있어요. Q&A도 이만큼이 두께요. 이것도 다 읽어봤고 네. 그 다음날 이제 보완 자료 또 보완 자료 또 나온 거 나왔어. 그것도 읽어보고 네. 그러면서 있었는데 참 내용은 많아요. 이것저것 많은데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봤을 때 특히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먼저 정리해보았습니다. 네네.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제 자료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네. PPT로 읽는데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료 화면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저희 빠시클럽 회원들한테 공개해도 돼요? 그럼요. 아, 저희가 오픈해서 알겠습니다. PPT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사이를 살짝 사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세금적인 부분이 많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이요? 가장 네. 크게 간단하게 큰 두 가지로 얘기하면 양도세, 종부세 더 내라. 이 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크게 좀 올렸어요. 일단은 우리가 요율 자체, 일반적인 요율 자체도 올렸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요율도 상향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발표됐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언제 올렸었냐? 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 한번 올렸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처음에는 원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 모두 다 이제 300%로 상향을 해놨었는데 하도 말이 많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200%로 한 발 뒤로 물러갔었는데 그렇죠, 이거 그렇죠. 역시 다시 300으로 원상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게 2020년도부터 적용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다. 올해 솔직히 저도 굉장히 많이 오른 그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거든요. 그 내년엔 참. 더 오른다는 얘기죠, 결국. 그렇죠. 예. 저도 이런 말하면 좀 뭐한데 예. 종부세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니 저 올해는 진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황당한 숫자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러게요. 웬만하면 리스트를 안 까보는데 이거 맞는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다니까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저도 집이 있고 제 동생도 집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독립해가지고 네. 혼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단적으로 제가 과표로만 추정되는 금액 보니까 12억이더라고요. 네. 근데 종부세 얼마 나왔나 보니까 7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제 동생은 과표가 저보다 살짝 더 높아요. 근데 제 동생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종부세 계산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1세대 1주택자는 9억 빼고 아니면 다주택자는 6억 빼기 그렇죠, 되니까 동생은 200만 원 넘게 나온 거예요. 종부세만. 아. 재산세는 사실 얘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대 합가적으로 합쳐보면 그냥 돈 1,000만 원 나온 이런 상태를 보면서 이게 사실 우습게 볼 게 아니다 보면서 종부세 아마 내년도에는 또 다시 공동주택 가격도 인상하고 이렇게 할 텐데 네. 사실 여기 종부세에 대해서 얘기해 볼 부분은 사실 하나예요. 아무래도 부담은 되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집값이 잡힐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죠. 그렇죠. 이게 잡힐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이미 이 이슈는 예전부터 많았었어요. 종합부동산세가 하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때 보면 오만 가지 규제 정책들 한꺼번에 다 쏟아냈는데 딱 하나 안 꺼내든 게 종부세였잖아요. 네. 종부세가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 때 이제 꺼내 들었었고 그런데 그것만 있었냐? 바로 올해 초에 2019년도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컸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일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은 6월 1일 전에 다 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6월 1일자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팔리니까 그러면 고지서가 나오는 게 언제냐? 7월 달, 9월 달. 재산세. 이때 예. 재산세 받아보면서 팔 거다 했는데 사실 또 우리가 9월 달, 10월 달부터 본격적인 2차 폭등장이 왔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재산세가 그렇게 핵심은 아니에요. 당장 저 같은 경우도 재산세가 이제 뭐 몇백만 원이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으면 이제 가져간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재산세 자체가 포커스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봤을 때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게 과연 중심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이런 규제 정책 자체는 결국 이게 뭐냐 다주택자에 대한 억제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양극화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네네. 저희가 2부 때 2020년도 경기 전망할 때 왜 그런지에서 보다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러면 종부세는 강화됐고
일단 종부세가 강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엔 가격 종부세가 더 올라가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쉽게 집을 팔 것 같지는 않다. 정확하게 말하면 네. 올라가는 집을 팔지 않는다. 올라가는 집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3주택자예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지방에 네. 집이 한 채가 있으면 가치가 없는 집, 그렇죠. 가격대가 별로 올라가지도 않는 집이 있는데 음. 얘 때문에 중과세율이 붙는다? 그렇죠. 생각하면 얘를 팔겠죠. 그러네요.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결국 이제 이 종합 부동산 때문에 집을 팔게 되면은 파는 집이 별로 안 좋은 집이다. 그렇죠. 그런 네. 집부터 팔고 그럼 재밌는 거가 음. 이번에 현 정권에서 규제 대책 발표하니까 이제 호응한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느 분들도 보면 이제 팔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도곡동에 있는 집 놔두고 세종시 있는 집 팔고 잠원동에 있는 집 놔두고 세종시 있는 집 팔겠다. 이거잖아요. 아예 솔선수범해서 강남에 있는 집 팔면 안 되냐고. 제가 지난주에 뉴스 브리핑 월요일마다 하는데 그 기사가 난 걸 그냥 그대로 저 기사에다 나왔길래 다 읽었어요. 그냥 이 아파트 중에 어떤 건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서울에 있는 건 하나도 안 파시고 100% 다 세종시 아니면 지방에 있는 건 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만 봐더라도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이구나, 부동산을 잘 분석하시는 분이구나, 따라해야겠구나, 배울 게 그렇죠. 많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아니라 예. 이제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그분들은 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중심지를 안 놓고 있을까? 음. 정답은 나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네. 또 양도세도 부담이 됐나요? 그쵸.